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괴짜 과학자 브라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과거로 날아가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만나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마티 맥플라이의 스릴 넘치는 시간여행 이야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5년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영화에서처럼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드로리안 같은 타임머신이 실제로 개발돼서 정말로 과거로 떠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과율의 문제입니다. 세상 만물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인과율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결과가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원인이 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된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과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학자는 바로 불완전성 정리로 유명한 쿠르트 괴델이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허용하는 해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르트 게델이 말한 시간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트 괴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뛰어난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1931년에 발표한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서 어떤 일관된 공리체계에서도 반드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명제는 증명될 수 없다 라는 자기 참조적인 문장을 통해서 수학적 진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괴델의 이 발견은 당시 완전하고 일관된 수학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수학자들의 꿈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델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상대성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죠. 1930년대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거주하던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델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미국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괴델과 아인슈타인은 빠르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특히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에서의 유일한 기쁨은 괴델과 산책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깊이 아꼈습니다. 괴델은 자연스럽게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방정식, 즉 장방정식의 특이한 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허용하는 해, 즉 괴델 우주였던 것입니다. 괴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론은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핵심은 바로 장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시공간이 다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여주는 방정식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죠. 이 수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좌변은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우변은 그 휘어짐을 만드는 원인, 즉 에너지와 물질의 분포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은 에너지와 물질의 효과, 또는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방정식은 단 하나의 해만 가지는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해를 가질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슈바르츠 실트해는 정지된 질량이 만드는 블랙홀, 커해는 회전하는 블랙홀, FLRW 해는 팽창하는 우주, 즉 빅뱅 이론을 설명해주는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시공간의 구조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1949년 괴델은 이 방정식의 또 다른 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델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델 우주는 전체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독특한 우주 모델이었습니다. 이 회전하는 시공간 구조에서는 폐쇄된 시간 곡선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자신이 출발한 과거의 지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시간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는 구조인 것이었습니다. 괴델은 이와 같은 해를 얻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서서히 회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 마치 안개처럼 고르게 퍼진 이상적인 유체라면 이라는 가정을 말이죠. 이런 조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계산한 결과 괴델 우주라는 해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해는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해였고 시간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은 너무나 많은 형태의 우주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해만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의 장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 우주상수는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종 변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괴델 우주는 이 우주상수가 0인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었죠. 그런데 이후 허블의 관측을 통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우주상수 도입을 내 생의 최악의 실수라고 말하며 우주상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후회했던 그 우주상수를 다시 부활시켜버렸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표준 우주 모델에서 우주상수는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델 우주는 오늘날 현실 우주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델 우주는 과학자들에게 기존의 인과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끓는다는 결과는 물이 가열된다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델 우주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공간이 존재한다면 이 인과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패러독스로 대표되는 인과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들도 있습니다.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자신이 태어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 패러독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자기 일관성 원리라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은 이미 일어난 과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자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시간여행자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더라도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며 오히려 그 시도가 자신이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인과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역학에서도 이러한 시간여행의 패러독스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입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이론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중첩 상태라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정해지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는 놀라운 현상이죠. 이러한 양자역학의 특성을 통해 시간여행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그 순간 현실이 분기되어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고 원래의 세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중우주 이론이죠. 괴델 우주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괴델 우주의 이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언젠가 그 가능성이 열린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역사에 개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일까요? 과학은 과연 이 시간 여행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수학 속에서만 존재하는 영원한 상상의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